이제 큰아버지라고 하는 이모 씨가 민 전 대표에게 이제 연락을 해요. 그 전에 이제 그 7월 달에 이제 그 아버님으로부터 큰아버지의 연락처를 받고 난 이후에 한번 만났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역할을 해서 어쨌든 그 하이브 쪽과 타협 결과를, 그러니까 합의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7월, 8월간에 전혀 뭐 진행된 것들은 없었고, 뭐 민희진 대표의 어떤 것들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이후에, 9월 9일 이제 민 대표에게 멤버의 큰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하이브의 핵심 경영진이라고 하는 신영재님이라는 분과 나눈 문자를 민희진 대표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신영재 뭐 하이브 그 아마 뮤직 뭐 대표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과의 이제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문자를 사실은 민희진 대표에게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민희진 대표도 또 그 신영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 하이브에서 그냥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멤버의 또 큰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친분관계를 뭐 믿고 있었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하이브와의 협상을 하겠다, 맡겨달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뭐 민희진 대표는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소통의 창구가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 멤버의 큰아버지한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그 당시 그 텔레그램인데요. 멤버 큰아버지가 이제 신영재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민희진 대표가 여기 보시면 풋옵션도 포기할 테니 어도 정사 합의 의견을 신영재님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사실은 그 멤버의 큰아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조금 뭐 다르실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2024년 9월 9일,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민 대표는 뭐 어떤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느니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뉴진스에 복귀를 해서 뉴진스를 끌고 간다, 어쨌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한 거였죠. 24년 9월 9일 이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그 민희진 대표의 생각은 이렇게 확보했다는 거죠. 차라리 풋옵션 다 뭐 이런 거 포기하니까 어쨌든 그 뉴진스를 데리고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도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를 이제 이런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이 큰아버님이 뭐 만난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전혀 이제 연락이 없었고요. 어떠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나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뭐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24년 9월 19일, 그러고 9월 9일 저 텔레그램 이후 한 10일 이후죠. 그때 이제 그 갑자기 또 연락이 왔습니다. 뭐 그 하이브와의 관계, 뭐 그 신영재님과의 뭐 얘기는 전혀 이제 하지는 않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박정규라는 사람을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19일 이제 민 대표의 카톡, 텔레그램에 보낸 것들을 보면 또 이 멤버의 큰아버지가 문자, 그러니까 박정규라는 사람과 나눈 문자를 보내면서 이 사람이 마치 뭐 하이브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어떤 뉴진스에 관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 멤버의 큰아버지하고 나눈 문자를 이렇게 민 대표한테 보내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 박정규 회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걸 하면서 자기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하이브가 합의하게 하게끔 만들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 대표는 어쨌든 사실은 뭐 반신반의했죠. 계속 뭐
7월부터 뭐 본인이 하이브와의 협상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이브의 핵심 경영진과의 나는 친분도 가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어떻게 보면 결과를 안 냈고 또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신반의를 했지만 여전히 민 대표는 그때 당시 어쨌든 하이브하고의 소통을 해서 뭔가 합의를 해서 다시 어도를 복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최종 목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버님의 얘기를 계속 경청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그 큰아버님한테만 계속 맡기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8월 27일 대표이사 이후에 해임 이후에 9월에 이제 어도의 그 대표이사로 이제 이재상 대표이사가 이제 새로 취임을 하게 되고 민 대표는 그러면 이제 대표로 새로 취임한 이재상 대표와 한번 면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다시 어도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실은 모색을 했고요. 그러면서 24년 9월 28일에 이재상 대표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재상 대표와 그 어도 복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때 당시도 이재상 대표에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포기를 할 테니 어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이브와의 뭐 관계라든지 소통, 합의가 될 수 있는지를 사실은 계속 문의를 했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뭐 이재상 대표가 그때 뭐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뭘 하이브와의 합의를 중재를 하거나 뭐 어떤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뭐 대화 말미에 그 갑자기 그 민진 대표에게 테라사이언스나 다보링크라는 회사 이름을 아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그런 시장 교란 세력 관련된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습니다. 한번 그 이 녹음 내용을 들어보시죠. 요즘 이상한 거 들었어요.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 테라고요? 테라사이언스랑 다보링크 바보요? 다보링크 전혀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 그런 그게 무슨 회사인데? 약간 뭐 잊어버리는 그 회사 같은 그런 친구들이 비즈니스라는 접대를 전혀. 걱정이에요. 왜냐면 아니 나는 솔직히 그 투자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하이브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드르렁대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뭐 누구 만나서 소문나면은 지랄 떨고 뻔한데 내가 그러겠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보다 훨씬 유명한 회사들이 연락이 오는데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아는 데들이 연락이 오는데 안 만나고 있다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민 대표는 전혀 뭐 템퍼링이라든지 어쨌든 어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브하고의 그 주주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히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다른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상이 안 됐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상 대표가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라는 회사 이름 들어봤냐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은 민 대표한테 묻고 있는 거죠. 그 뭐 작전 세력이다, 뭐 M&A, 뭐 이상한 주식시장의 그런 교란 세력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만나지 말라, 심지어는 똑파리가 꼬인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년 9월 28일 사실 민 대표는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예. 그리고 나서 근데 갑자기 그 24년 9월 29일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멤버의 큰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박정규 회장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진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서 그 큰아버지와 박정규 회장이 통화하는 내역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다보링크 박정규라는 사람이 그 어도의 대주주 뭐 하이브의 방 의장의 자존심을 걷고 합의에 나서게 할 묘안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박정규를 하고 서로 그 큰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10월 26일에 해외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때 뭐 방 의장이 뭐 초빙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방 의장을 빼고 대신 이 대표를 뭐 넣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해서 뭔가 합의를 이르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두 가지 방이 신경도 안 쓰고 대표도 만들고 그렇게 안 살아지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때 제가 증가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증가를 안 받았잖아요. 우리 앞으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돈 50억 100억이 무슨 의미도 없고 사실은 아무 의미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안 받은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씨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예 그냥 이걸 비근로 삼아서 가져가라. 아예 가져가면 오히려 다보의 입장도 좋고 본인의 입장도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근데 이 다보를 가지고 가려고 한 사람도 꽤 있어도 제가 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 오히려 회사가 망가질 수 있는 건 제가 어디가 테라에서 돈 다 빌려줘가면서 유사서 현금으로 다 나눌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다보 테라가 망가져서 다보만큼 설명을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제 생각. 테라의 자금을 주니까. 그러면요. 후에도 내가 그러면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애들 데려가면 26일이면 계획대로 되죠. 26일 딱 지나 26일 날 저분이 협조를 해줘야 돼.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겠다. 그럼 방을 내지 놓잖아요. 방이 근데 말은 아니에요. 알았어요. 누가 왔거든요.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테라 다보는 테라는 이사를 갖고 있는 데라고 다보는 내가 내릴 있는 데라지. 잠시만요. 예, 여기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재상 대표가 테라 다보 얘기를 꺼낸 그 바로 다음 날 그 멤버의 큰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민혜진 대표에게 다보링크 박정규 회장과의 통화를 얘기를 하면서 다보, 테라 이 부분을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 대표는 도대체 이 다보 테라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물었고 그 큰아버지가 이제 말미에 다보는 테라는 박정규 그리고 다보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이제 그런 그 보도 내용에서 보면 사실은 민 전 대표가 다보링크라든지 테라 사이언스를 이미 알았고 또 이 회사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했고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들이 무엇을 하려면 회사였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 멤버의 큰아버지가 다보 테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이유가 없었겠죠. 아무튼 전혀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녹음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이 조금 그 멤버 큰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길래 반신반의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녹음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녹취록으로 저희가 다시 만든 건데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2024년 9월에 그래서 다시 이제 9월 30일에 그 큰아버지의 요청으로 어쨌든 이제 박정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은 1시간 정도 사실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물론 이제 그 25년 1월 9일자 현안시의 기사에는 뭐 박정규 회장이 인터뷰를 하는 건 뭐 3시간이나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정 대표는 또 한 번 이제 박정규 이모 씨와 이제 대면을 해가지고 뭐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뭐 하도 이상한 얘기를 알 수 없는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녹음을 또 했고요. 근데 박정규 씨는 민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둘 다 상처만 남는 싸움인데 이쪽에서 뭐 하이브에게 팀을 조금 더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이브 쪽 뭐 자존심을 세워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훗날 뭐 박정규 씨는 사실은 뭐 매체에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희진이 어도 회사를 나와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려야 뭐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시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는 박정규와의 만남에서 뭐 50억을 투자를 받는다든지 테라 다보링크를 인수한다든지 또다시 나오는 뉴진스를 어도로부터 빼온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9월 30일 박정규 씨 그 큰아버지 이모 씨와의 미팅에서는 뭐 2024년 10월 26일 날 무슨 큰 국제 컨퍼런스가 있으니 특히 거기에 이제 방시혁 의장이 참여하는 그 행사가 있으니 꼭 거기에 나와달라. 계속 그 부분들을 주로 요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그때 당시 들어보시죠. 한 가지만 약속을 하시면 10월 26일 날 와요. 거기에는 당신도 참석하게 생겼다. 그 당신을 이렇게 하면 이걸 조용히 하고 거기에 직접 있는 인간과 환경이라도 데리고 와서 ESG 운영이라도 한 번도 안 해요. 상대방 비교하지 말고 물어봐요. 하이웨이에 대해서 절대 그 이야기를 하셨었나? 그 이야기만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거기 4명밖에 해외 사람은 4명 투자하라고 그러죠. 4명이 결국 그 사람은 백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선생님도 집안 모양인데 당신이가 뭔 집안 여기에서 추천을 해주세요. 방식이 하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딱 그러더라고. 오늘은 친척 관계인데 그래서 선생님을 회장을 시간이 들어갔어요. 당신이하고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뭔 친척 관계라고 자기가 추천했는데 이해까지 근데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은이 포기하면 좋은 척하면 된다 그러면 당은 절대 못 가요. 신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하신다고 하면 정말 상대방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민서 좀 발표한 내용들을 전부 다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그 발표에서 발표만 하시면 그 다음은 매체에 나가요. 뭐 아직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에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준비 좀 해주세요. 제 후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인용을 해요. 제가 인용을 안 하는데 뭐 할 수는 없는데 뭐 생각보다 처음이었는데 맞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해주는 게 아니라 2개월 동안 정말 보냈다는 거 거의 안 나왔어요. 왜 회의하고 아무리 저를 만나니까 안 되니까 제가 밖에서 이 만나는 내용을 하려고 보고